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2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25년 전 저는 27세의 나이에 지금의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29세였고 서로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모도 준수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가정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남매 중 셋째였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끼리만 의지하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서로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며 형제 간의 끈끈한 정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의리 있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이란 저와 아이들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의미했어요. 신혼 초부터 그 징조는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작된 갈등.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둘째 형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우리 신혼집 전세금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2천만 원을 형한테 빌려줬어요. 여보, 지금 우리도 아기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형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 우리야 젊으니까 천천히 모으면 되지 않냐. 그때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철없던 27살 새색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빌려준 돈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형은 사업에 실패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을 뿐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반복되는 악순환.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첫째가 돌이 지나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다섯째 막내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내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가족끼리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막내가 시집 가는데 오빠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번에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결혼 후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은 물론이고요.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큰형이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안 돼. 우리 큰아들도 이제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계속 빌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내 조카가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삼촌이 모른 척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나중에 의지할 곳도 있지만 큰형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 결국 이번에도 돈을 빌려줬지만 큰형네 조카는 결국 다른 대학으로 갔고 우리가 준 돈이 정말 등록금에 쓰였는지도 의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주니 우리 가정의 생활비는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도 커졌는데 정작 우리 집에는 목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빌려준 돈들이 돌아왔다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형제들이 우리를 부유한 집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도와주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줄 아는 거였어요. 넷째 형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여보, 이건 정말 안 돼.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큰아들 대학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뭐라고? 집을 담보로?
넷째 형이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저는 결사 반대했지만 남편은 제 동의 없이 혼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넷째 형한테 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 여성과의 업무적인 대화인 줄 알았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하면서 일했어요. 빨리 퇴근해서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집에서는 항상 돈 얘기만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편해. 제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남편은 저를 돈 얘기만 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 여자와의 만남에서도 남편은 자신의 가족 사정을 불쌍하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형제들 때문에 집사람한테 늘 미안해. 하지만 어려서부터 형제들끼리만 의지하고 살았어서 외면할 수가 없어. 집사람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돈 얘기만 나오니까. 남편은 자신을 의리 있고 희생적인 남자로 포장하면서 저를 이기적이고 인정 없는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믿고 참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니까 나도 힘들었어. 형제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럼 불륜은 잘한 일이야? 그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야. 집에서는 항상 눈치만 봐야 하니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렸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니 정말 남은 게 없었거든요. 집은 담보 대출이 있었고 적금이나 보험도 거의 중도 해약해서 형제들한테 빌려준 상태였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담보 잡힌 집과 약간의 퇴직금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절반씩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갔더니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나눌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반씩 나눴는데 제가 받은 돈은 고작 4천만 원 정도였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받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더 속상했던 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형제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려간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났는데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후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투룸에 들어갔어요. 당시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이었는데 갑자기 생활비며 교육비며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나이도 이미 48세였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어요. 처음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어요. 그걸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첫째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대출도 받고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았어요. 3년 정도 그렇게 이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정말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요. 그러다가 우연히 편의점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 점장님이 편의점 창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근처에 편의점 하나 들어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유동인구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동안 직원으로만 일해봤지 사업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남의 밑에서 일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이왕이면 내 사업을 해보자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서 겨우 마련했어요. 편의점을 시작한 건 좋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매장에 있어야 했고 밤새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고생했어요. 매출도 예상보다 적었고 각종 비용들 빼고 나면 순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친절하게 대하고 매장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매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밤새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출입문에 야간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광고를 붙여놨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써놨고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라고 적어놨어요. 며칠 후 한 중년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저기, 아르바이트 모집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당신? 남자가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제 전남편이었어요. 서로 마주보고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남편. 아니, 전남편은 5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예전에 항상 다림질 잘된 셔츠를 입고 다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 미안해. 몰랐어. 그냥 갈게. 전 남편이 황급히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잠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전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정을 털어놨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작년에. 잘렸다고? 왜? 경기가 안 좋다고 구조 조정하면서. 나이 많은 직원들부터 정리하더라고.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그래도 큰 회사였는데 50대 중반 나이에 갑자기 잘린 거였어요. 그럼 퇴직금은? 그것도 다 써버렸어. 뭐해? 전 남편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들이 또 도움을 요청해서. 순간 제가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었다고? 아니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어. 큰형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 남편 말로는 큰형이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퇴직금 4천만 원을 다 줬는데 알고 보니 큰형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 일용직 일하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형제들과는 어떻게 지내? 전 남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연락 안 해. 왜? 그렇게 형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형제들도 연락을 안 해.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전 남편이 경제적 능력을 잃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형제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예요. 둘째 형은 사업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유가 없다면서 피하더라고. 넷째 형은 연락 두절이야. 번호도 바꾸고. 그동안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던 형제들이 정작 전 남편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전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와 아이들보다 형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등을 돌렸을 때의 씁쓸함을 느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큰애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 작은애는 지금 대학 3학년이고. 그래? 내가 없어도 잘 키웠구나. 전 남편 목소리에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학비는 어떻게 했어? 내가 다 했지. 당신 도움 없이.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둘째 등록금까지 모든 걸 제가 혼자 감당했거든요.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전 남편과 매일 밤 함께 일한다는 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원자를 뽑아서 야간 알바생을 구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전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초라한 모습과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큰애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형제들만 챙기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엄마 혼자 고생하게 만들고.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아빠를 그리워하는 편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뭐하고 살아? 연락은 하고 다녀? 아빠는 잘 살고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편의점을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었고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장이라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야간 알바생도 성실한 대학생으로 뽑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밤에는 좀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큰애는 괜찮은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제 걱정을 덜어줘요. 작은애도 내년이면 졸업인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데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형제 간의 우애는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식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죠. 친정이든 시댁이든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그게 내 가정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빌려준 돈이 안 돌아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빌려줄 때도 내 가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남편과 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지만 정작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을 편의점에서 만난 후 몇 달이 지났는데 가끔 그 일이 생각나요. 솔직히 말하면 복수를 한 기분도 들어요. 봐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형제들이 결국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이들 아빠이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몇 번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를 해줄까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전 남편이 편의점 근처를 지나다니는 걸 봐요. 멀리서 매장을 쳐다보다가 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어요. 아마 아이들 소식이 궁금한가 봐요. 큰아들은 이제 26세가 되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해요. 엄마, 내가 나가면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할 때가 됐어. 사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들이 독립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동안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줘서 고마워요. 둘째 아들은 내년에 졸업 예정이에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쁜데 가끔 진로 고민을 털어놔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말로는 안 해도 다 알아. 그래도 엄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내시니까. 아들의 말에 뭉클했어요.
그동안 힘든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택배도 받아야 하고 각종 서비스도 처리해야 하고 매장 관리도 해야 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과 인사하는 재미가 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머, 사장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편의점 사장님으로 불리는 게 좋아요. 가끔 힘든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착한 분들이에요. 특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끼리라는 동질감도 느껴져요. 지금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제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편의점 매출도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편의점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이 생겼어요. 같은 상가에 있는 다른 사장님들과도 친해졌고 편의점 본사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옆 가게 미용실 사장님과는 정말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혼했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죠? 그러게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해요. 서로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해요. 결혼할 때는 이런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서 좋아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전 남편 형제들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형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강남에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건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형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시작한 결혼이 결국 실패한 거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전 남편을 이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취업하고 나서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해요. 엄마, 이제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아니야, 내가 번 돈은 내가 써. 엄마는 이제 충분히 벌고 있어.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가끔 받기는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혼 후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줘서요.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요.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두 아들 모두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나름대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전 남편 그 사람은 안 보고 싶지만 아이들의 아빠로서는 가끔 그립기도 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 남편을 용서했냐고요. 솔직히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20년 넘게 저와 아이들보다 형제들을 우선시한 것, 불륜을 저질렀던 것, 이런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면서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전 남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과거는 과거고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새벽에 오시는 택시 기사님들, 야간 근무 마치고 오시는 간호사님들, 시험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70대 할머니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오셔서 바나나 우유 하나씩 사가세요. 할머니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할머니가 오시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려요. 몇 분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사장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들께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의 그 기분 정말 좋아요. 결혼할 때는 남편 기분 보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것부터 주말에 뭘 할까? 까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제가 이혼하고 혼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